생식 라이프 비만은 병인가? 비만은 병이다. 1996년 세계보건기구에는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그 이후 비만은 현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며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10대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비만을 지목하고 있다. 비만 클리닉을 별도로 운영하는 병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비만 치료의 목적은 비만과 연관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비만 치료의 기본은 생활 습관의 변화이다. 비만이 되면 숨이 차거나 관절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기지만 이 외에도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만인 사람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및 허혈성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 이 밖에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담석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생리불손, 다낭성 난소질환, 불임증, 성욕감퇴, 우울증, 퇴행성 관절염, 통풍뿐 아니라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위험도 커진다. 내장 지방과 복부 비만, 과도한 에너지 섭취와 운동 부족은 몸 안에 과잉 에너지를 남기고 이것이 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축적된다. 그중 뱃속의 내장기관이나 내장기관 사이에 쌓이는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하며 내장지방으로 인한 비만을 내장비만 혹은 복부 비만이라고 한다. 내장지방의 침착이 시작되면 내장지방세포에 붙어있는 각종 수용체로 인해 내장지방은 좀처럼 분해되지 않고 지방을 계속 쌓으려는 성질이 생겨서 점차적으로 내장지방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복부 비만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 이상이 나타나다가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이상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장 지방의 지방세포는 아티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염증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지방이 잘 축적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지방이 쌓이게 하고 지방은 다시 만성염증을 일으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스트레스 수용체가 풍부한 내장 지방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반응하여 스스로 내장 지방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아도 살찐다라는 표현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부교감 신경 수용체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부교감 신경이 증가되는 상황, 즉 많이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어도 내장 지방은 저절로 늘어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흥분하는 교감신경과 긴장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의 적절한 균형이 내장 지방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몸무게와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마른 비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도 마른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부 비만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위 CT라고 불리는 CT 촬영을 통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값비싼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불편함이 있다. 손쉽게 내장 비만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허리 둘레를 측정하여 남자의 경우 90cm 이상, 여자의 경우 80cm 이상이면 내장 비만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수치를 보고 진단하는 것인데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비율이 남자의 경우 0.9 이상, 여자의 경우 0.85 이상이면 내장 비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점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은 늘어난다. 체지방은 피하 지방으로 쌓이고 특히 복부 쪽에 많이 쌓인다.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각종 질병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복강 내에 쌓이는 체지방 곧 내장 지방은 질병 위험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과 만성염증. 비만은 그 자체로 질병이며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비만과 만성염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비만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으로 인해 비만이 지속되기도 한다. 만성염증으로 인한 비만이 지속되기도 한다. 만성염증은 일종의 면역기능 오르려고 할 수 있는데 급성염증 반응을 유발한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서 정상 조직에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내분비 대사의 교란이 일어나 당뇨병이 유래될 수 있다. 비만인이 정상인보다 치매 및 각종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도 만성염증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살을 빼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평소 섭취하는 칼로리의 약 20에서 30%를 줄이면 지방이 빠지고 만성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은 염증, 지방 생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체지방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하다.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 등은 우리 몸의 염증과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주의할 점은 과일의 경우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비만으로 인한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으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